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예.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120점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이 점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밥 새끼, 기자 폭행, 뭐 경제인 회담 자리 썰렁함, 뭐 이런 아무런 성과 없이 홀대를 당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 가슴이 이렇게 조금 쇠하고 멍이 들고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갑자기 거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우리 위상이 이렇게 추락했나. 이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가슴이 서늘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그런 홀대를 당한 것을 겸허하게 사실은 인정을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모두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연대의식 같은 것이 생겼을 터인데 청와대 참모진들이 SNS를 통해서 이게 무슨 120점짜리 성공적인 어떤 회담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더 고개가 숙여지고 좀 더 그냥 가슴이 아프고 슬픈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실, 옛말에 저희들 얘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에다도 절을 한다고. 있죠, 예. 네, 사람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 저희들이 전화 기다릴 때 누군가 애타게 전화 기다리는 사람은 전화기만 보고 있다가 그 사람 전화 오면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꼴 보기 싫은 사람 전화 오면 3번, 4번 안 받다가 어거지로 받거든요, 보면. 이게 대통령이 혼밥 새끼를 드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기자폭행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 상무위원들이 자리에 바쁘면 북경시장을 못 보내겠습니까? 아니면清華대학교 이 총장을 못 보내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접대를 위한 이런 행위들을 중국 정부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명백한데도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국민들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청와대가 너무 급했죠. 날짜를 잘못 잡았다. 예, 그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진 사이에서 거의 한 80% 정도는 기본적인 합의를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각국의 영수 대통령 급 사이에서 최종 합의를 통해서 한 20% 결단이 남았을 때 그 부분만 이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결단을 내도 어느 정도 이게 이 정상회담 자체의 의제 또 결론을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제 추측에는 지금 정부가 조금 급했고 특히 평창올림픽 때문에 좀 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중국은 사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냉랭한 기운을 한동안은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한데도 그거를 못 읽었는지 아니면 잘못 읽었는지 간에 이게 이 국빈 방문 정상회담을 하면 뭔가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라고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요, 이 난징 대학살 그 80주년 이 이제 주범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사에 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우리 정부를 압박을 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보면 사실 우리도 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했고 2차 대전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일제에 의한. 그건 중국과의 역사적인 아픔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매개체로 해서 얼마든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도 필요한 어떤 얘기를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미국이라든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중국도 안 했고 우리도 활용을 못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애시당초 이 중국의 입장은 이렇게 굳건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이 그런 부분을 오독했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어떤 이 시간에 급급해서 그냥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가슴이 서늘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그런 홀대를 당한 것을 겸허하게 사실은 인정을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모두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보자. 예. 이런 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연대의식 같은 것이 생겼을 터인데 예, 예. 청와대 참모진들이 SNS를 통해서 이게 무슨 120점짜리 성공적인 어떤 회담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더 고개가 숙여지고 좀 더 그냥 가슴이 아프고 슬픈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사실, 옛말, 이 총장을 못 보내겠으니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접대를 위한 이런 행위들을 중국 정부가 예.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모든 것이 명백한데도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국민들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청와대가 너무 급했죠. 날짜를 잘못 잡았다. 예, 그 그러니까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은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진 사이에서 거의 한 80% 정도는 기본적인 합의를 다 하고 예. 마지막 순간에 각국의 영수 대통령 이 급 사이에서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예.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120점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이 점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밥 새끼, 기자 폭행, 뭐 경제인 회담 자리 썰렁함 뭐 이런 아무런 성과 없이 홀대를 당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 가슴이 이렇게 조금 쇠하고 멍이 들고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갑자기 거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네. 우리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했나. 이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상종 합의를 통해서 한 20% 결단이 남았을 때 그 부분만 이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결단을 내도 어느 정도 이게 이 정상회담 자체의 의제 또 결론을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제 추측에는 지금 정부가 조금 급했고 특히 평창올림픽 때문에 좀 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게 중국은 사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냉랭한 기운을 한동안은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한데도 그거를 못 읽었는지 아니면 잘못 읽었는지 간에 이게 이달에 저희들 얘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기둥에다도 절을 한다고. 있죠. 예. 네, 이게 사람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 저희들이 전화 기다릴 때 누군가 애타게 전화 기다리는 사람은 전화기만 보고 있다가 그 사람 전화 오면 배를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꼴 보기 싫은 사람 전화 오면 3번, 4번 안 받다가 어거지로 받거든요, 보면. 맞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이 혼밥 새끼를 드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 사실은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기자폭행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아니, 이 상무위원들이 자리에 바쁘면 북경 시장을 못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칭화대학교